평일 아침 7시 30분. 태준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태준님.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몸무게부터 재는데요. 요즘 부쩍 살이 찌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안 먹고 잤는데. 키 176cm에 몸무게 93kg인 태준님. 그런데 배가 어느 정도로 나오면 복부 비만일까요? 몸무게만 재면 안 되고 사실 허리둘레 하나 재는 게 몸무게보다 더 중요하고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기준이 됩니다. 허리둘레를 치면 옷 사이즈가 남자는 36인치, 여성은 34인치가 넘을 때는 이거 복부 비만이 생겼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 기준 90cm를 넘는 104cm. 원래 100이었는데 이상하네. 어제 안 먹고 잤는데 죽겠네 이거. 어제 야식하셨어요? 안 먹었어요 어제. 진짜로 안 먹었어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6시에 들어가고 3시에 나오고, 점심 근무 때는 2시에 들어가서 10시에 나오고, 그 저녁 나이트 근무 때는 9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8시에 나오는 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3교대 근무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태준님은 갈수록 먹는 약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먹는 아침 3종 세트입니다. 이게 혈압약이요. 혈압 강화제고요. 이게 콜레스테롤 약이고 이게 아스피린. 그 부정맥에 먹는 약이에요. 체중을 감소해 이 약들을 줄이는 것이 목표죠. 오전 10시 아침을 거르고 운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복이라 그런지 금세 기운이 빠지네요. 태준님은 오랫동안 간헐적 단식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3일 단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면 4, 5kg 정도가 빠져요. 근데 이제 운동을 못 하죠.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잘 주저앉아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오전 10시 반. 오늘은 오후 근무를 하는 날이라서 이제야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거울 앞에 앉으면 자꾸 배가 눈에 거슬립니다. 바지가 이게 살이 찌고 나서 좀 산 거이긴 한데 이 칸이 보통 한 2칸까지 이제 했었는데 요즘은 한 칸으로도 이렇게 밀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근무 들어갑니다. 출근합니다. 네. 공복 몇 시간째이신 거예요? 16시간, 1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배 안 고프세요? 약간 꼬르륵 이런 느낌. 공복 17시간째.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태준님은 굶는 게 습관이 됐는데요. 밤 10시 드디어 퇴근입니다. 오후 근무 중 먹은 거라곤 쿠키와 사과 몇 조각.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하네요. 집에 도착하자 밤 11시입니다. 이 시간만 되면 허기가 져서 그래서 냉장고에서 뭘 먹을까. 냉장고엔 냉동 볶음밥, 냉동 빵과 떡 같은 간편식이 많은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겐 익숙한 메뉴들. 여기에 계란 후라이만 얹어 집밥 신용을 내죠. 갑자기 허기가 확 밀려요. 예, 감사합니다. 몰려오는 허기 때문에 사고를 좀 쳤습니다. 두 마리네요. 2마리.
다 먹을 건 아니고요. 남는 건 내일 먹으면 되니까. 배달비도 아낄 겸 풍족하게 시킨 겁니다. 식사로 먹으면 엄청난 양인데 이제 술하고 먹으면 이게 안주가 되니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술은 가끔 먹습니다. 밤 12시에 벌어지는 혼자만의 만찬. 공복 뒤 참을 수 없이 밀려오는 허기 때문에 그동안 반복되는 요요 현상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배고픔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허기일지도 모릅니다. 행복하세요? 네, 좋아요. 어우, 더 나온 것 같은데 아까보다? 뱃살 빼기 오늘도 망했습니다. 며칠 후 태주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CT와 혈액 검사, 체성분 분석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복부 CT를 찍어 보셨는데 네. 뱃살이 너무 심하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요. 아, 네. 체지방은 크게 피부에 쌓인 피하 지방과 뱃속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장 지방의 면적이 100제곱센티가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다고 보는데요. 태주님은 무려 193제곱센티. 일반인의 복부 CT와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경계예요. 경계에서 예, 혈당이 127 정도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58세시라서 1년, 2년, 60대 넘으시면은 분명히 당뇨병 올 겁니다. 고혈압이 있고 부정맥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 당뇨까지 오면은 사망률이 높아지겠죠. 네. 좀 문제가 좀 많이 되세요.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발견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수면 시간도 불규칙해지지 않나요? 근데 이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은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자체가 막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복부 비만도 많고 고혈압도 많고 고지혈증도 많으세요. 수면은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빠지면 뇌하 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생성합니다. 반면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 지방 소모가 줄어듭니다. 또한 위와 지방 세포에서 신호를 보내는 식욕 조절 물질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태주님의 진료가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홀로 계셔가지고 이 혼밥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아, 네.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 연구해봤더니 혼밥을 드시는 분들이 복부 비만의 한 1.4배에서 1.6배 아닌 분들하고 높아요. 한국인 건강 및 영양검사 조사 결과를 보면 혼자 먹는 남성들에게 복부 비만과 공복 혈당 장애의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혼밥이란 자체, 그러니까 혼자 먹어서 살이 찐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볼 때 남성, 여성을 따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들은 혼밥의 영향이 별로 없어요. 여성들은 아무래도 가사를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남성은 조금 그런 면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남성들은 제대로 차려 먹지 않고 대충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태주님이 반복해온 간헐적 단식은 괜찮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살 빼려고 나 오늘부터 살 뺄게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통계를 내보면은 사실은 세 끼 먹을 때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두 끼를 굶어서 우리 몸에 공복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잔뜩 나와 있는데 네. 그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그냥 수용을. 그죠. 막 그러니까 체지방으로 꾹꾹 쌓아놓는 거죠. 아이고, 어느 한순간에 폭식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 평균 내보면 사실 칼로리가 줄어든 건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 조금씩 나눠서 칼로리 높지 않은 음식으로 먹으면 좋겠다. 사실은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고 자기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다이어트를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는데 30년 가까이 돼가죠. 그 많았던 환자 중에 그런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 그런 다이어트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오신 분들만 보고 있어요. 결국 또 삼시세끼 규칙적인 식사가 답이라는 걸까요? 아, 좀 고전적인 답 아닌가요? 새끼 먹으라고 그래서 뭐 기름진 음식에 기름 범벅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닌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로리를 목표치를 정하고 그걸 갖다 잘 분배해서 굶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살 빼는데 제일 효과 있더라고요.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인 귀하신 몸. 술과 고기를 과다 섭취하고 있는 대가족. 짠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량이 부족한 소희님. 당 성분이 많은 음식을 즐기는 현숙님. 불규칙한 수면과 식습관을 가진 태준님. 이들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명의 오상우 교수, 영양치료 전문가 김정현 임상영양사, all the way, footwork, pushing it. 스포츠 의학계의 권위자 홍정기 교수. 만약에 지금 관리 안 하면은 5년, 10년 있다가 반드시 오실 분들이라서 거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알 수 있는 운동으로 처방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요요 현상 없이 계속적으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먼저 굶지 않고 뱃살을 빼기 위해 영양 처방을 받습니다. 이제 한 끼 식사 드시더라도 골고루 드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칼로리를 정해드렸죠. 그 칼로리만큼 드시게 되는 거예요. 6명이 기존에 먹던 하루 칼로리 양을 측정한 후 300에서 500kcal를 줄였습니다. 하루 500kcal를 줄일 경우 보통 일주일에 약 0.5kg 정도 체중이 감량되는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식품이라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걸 보시면 이 고구마 반 개 정도 드시면 밥을 3분의 1 공기 드시는 거랑 같으신 거예요. 네. 밥 대신에 3분의 2 공기 대신에 내가 식빵을 드시겠다 그러시면 식빵 2쪽 드시면 되는 거예요. 기막힐 뿐입니다. 고기일 경우에는 40g이 1입니다. 그게 다예요? 말도 안 돼. 충격적인 네. 양일 수 있으실 텐데 삼겹살 기준으로 만약에 뭐 기본적으로. 3쪽 말도 안 돼. 충격적이다. 우리 그럼 얼마나 먹을 게 먹고 다닐 거야? 참치 통조림도 참치 통조림 고지방이에요? 이게? 따보시면 기름이 기름. 네, 기름 엄청 따면 쫙 빼고 빼고 먹는 먹는데. 기름은 빼고 먹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 못지않게 건강한 식습관을 익히는 것도 목표입니다. 세상을 다 잃으셨어, 표정이. 바나나 하나 드셨으면 오늘 하루 먹은 과일은 다 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200만 더 올려. 갑자기. 제가 칼로리 자체를 그렇게 감량을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단기간에 이제 많은 칼로리를 이제 빼게 될 경우에는 또 요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끼 식사를 통해서 정량을 이제 드시는 것들이 체중을 조절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운동 처방입니다. 균형 감각 테스트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팔 벌리고 서서 15초 동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5초. 복부 비만 탈출을 위해 식사요법과 병행할 운동 처방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한 발로 서서 버티기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14,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1, 10. 균형 감각이라는 이 테스트는 여러분들의 운동신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운동을 끌고 갈 수 있는지. 근데 다 복부 비만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셨어요.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패율이 꽤 높은 거 아세요? 10명 중에 8명이 실패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하느냐? 너무 운동에 집중하고 나를 고치려는 강한 의지 때문에 나를 너무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고강도 운동은 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많이 분비되면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배고픔을 더 느낍니다. 이것도 운동이야? 이 정도는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자신감을 주므로 꾸준히 하고 싶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길 원했어요. 집에 있는 이 밀대 가지고 또 우리가 복부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들 건데요. 다리를 옆으로 들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올리고. 그렇죠. 보통 뱃살을 빼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복부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6번. 그렇지. 뱃살을 잘 빼려면 근력 운동과 함께 몸속 지방을 산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게. 상철님 왜 이렇게 잘해요? 무릎을 옆으로 드는 이 운동은 복부 측면을 자극할 뿐 아니라 편안한 호흡을 지속하면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만. 밀대를 이번에는 잡은 김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칼싸움 하듯이. 이번엔 앞으로 찌르는 동작입니다. 둘. 찔러. 이 동작은 고관절 근육을 많이 사용해 하복부의 뱃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찌르고. 잘했어요. 호흡하시라고 그랬죠? 나갈 때 호흡해야 돼요. 운동과 근육은 체중 감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죠. 기초 대사량은 잠을 잘 때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도 스스로 소비하는 칼로리 양을 뜻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가 더 많아집니다. 지방이 더 연소되는 것이죠. 호흡 내뱉고. 둘. 상체를 무릎을 앞으로 드는 이 동작은 스쿼트 대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동작인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스쿼트를 하면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죠. 잘하셨습니다. 소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예. 괜찮아요. 현숙님? 안 힘들어요. 운동은 힘든 게 아니에요. 운동은 힘들게 하면 안 돼요. 힘들게 한 운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최소한 15분 정도만 운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 운동이 상체와 하체, 몸의 모든 부위에 특히 복부 비만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15분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성공했을 때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동기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15분은 계속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다 갖고 있었는데 한 칸이 줄었어요. 뱃살이 줄어든 태준님은 그동안 작아서 입지 못했던 멋진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금 봤는데 너무 좋으세요. 당화혈색소도 좀 많이 떨어지셨고 혈당이 한번 보시면요. 127에서 105로 좋아지셨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매일 혈압, 콜레스테롤, 부정맥 약을 먹는 태준님. 몸무게 3.3kg, 허리둘레 11cm가 줄며 혈압과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끼리 표현으로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으로 58세 연령대에 오시면은
약 끊는 분이 별로 없어요. 끊을 수 있는 분이. 근데 지금 살을 조금만 조절하셔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복 받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피 검사 봤는데 혈당도 좀 조절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혈압 혈당이 같이 조절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끼니 걸으시는 분들은 끼니를 갖다 제대로 먹게 해서 몸을 편하게 했고 또 한 끼밖에 안 먹던 분한테 아 이렇게 세 끼를 다 먹어도 살이 빠지는구나 모든 분들이 공감하셨잖아요. 새끼를 잘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 그래서 한 1년 후면은 제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